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의 구큐입니다. 오늘은 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상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마티스는 처음부터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던 미래가 유망한 학생이었는데요. 열심히 법학 공부를 하고 있던 중 마티스는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가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라고 물감 상자를 가져왔었대요. 심심풀이로 그림을 그리며 따분한 병실 생활을 해오던 마티스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넵니다. 괜찮네, 그림 솜씨가 있구만. 솜씨가 꽤 괜찮으니 파리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이 입원을 하고 있었던 화가였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마티스는 그의 진로를 유망한 변호사에서 불확실한 미래가 가득한 화가로 전향합니다. 늦가기 문화생으로 그림을 공부하며 마티스는 처음에는 실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터무니없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옆에서 지지해주던 그의 아내 덕분에 그는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 중에는 그의 아내를 그린 작품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는 화가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마티스가 모델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티스는 아내를 모델로 한 모자 쓴 여인이라는 작품을 파리 상롱 도톤느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이 작품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요. 모델을 해준답시고 예쁘게 꾸미고 왔더니 온갖 해괴망측한 색들과 함께 거칠게 그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티스는 출품한 이 작품을 통해 야수파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존경의 의미를 통한 명칭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자 붙여진 이름이었는데요. 야수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붙었던 이유는 폭발적인 색채를 마구 담아내 포악한 짐승과 같다는 의미의 경멸이 담긴 것이었죠. 수많은 경멸과 비난 속에서도 마티스는 나는 아름다운 부인을 창조하고자 한 것이 아닌 그저 그림을 그렸을 뿐... 이라며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처럼 마티스가 창조한 작품 스타일 야수파는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 아닌 자신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표현하고 거친 윤곽선으로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 시작점을 알렸던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모자 쓴 여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난과 경멸을 받으며 가난한 작품 활동을 지속하던 마티스였지만 점차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의 상인이자 남작이었던 세르게이 슈추킨이라고 하는 마티스의 열렬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마티스가 가난할 때부터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춤이라는 작품은 바로 슈추킨의 주문으로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마티스의 파격적인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근법은 전혀 무시된 채 세부적인 표현 없이 단 3가지의 색으로만 작품이 표현되고 있죠. 또한 실제 작품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런 대형 작품에 단 3가지의 색상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점차 평단에서도 인정받으며 큰 유명세를 떨쳐나가는 마티스는 피카소와 함께 유럽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약 5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죠. 평생을 태양이라도 삼킨 듯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해왔던 마티스는 고령이 되면서 점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스는 말년의 관절염으로 지독하게 고생을 했는데요. 하필 손가락 관절에 병이 생기는 바람에 손은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웠고 화가로서의 인생은 거의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붓을 쥐기 힘들어지자 손에 붓을 꽁꽁 묶어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이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마티스의 작품 양식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갖습니다. 절지 과슈라고 하는 종이에 물감을 발라 오련에 붙이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미술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마티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말년에는 십이지장암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수술에 들어가던 날 그는 의사에게 작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부디 5년 정도만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완성했던 왕의 슬픔은 마티스의 회화적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푸른색, 녹색, 자홍색, 노란색 등의 생동감 있는 색상들을 아름답게 잘라내어 조합시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 왕으로 표현된 검은 수위에 쌓인 마티스는 붓 대신 기타를 들고 파란만장했던 생에 대한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앙리 마티스의 예술 이야기를 한상 가득 즐겨보셨는데요. 마티스의 삶 어떻게 보셨나요? 점차 건강이 악화될수록 그의 작품들은 더욱 단순해졌을지 모르지만 마티스의 철학과 작품의 완성도는 더욱 정교해져 마티스라는 이름은 예술계의 신화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예술 한 끼 되셨나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시 다음 주에 맛있고 든든한 예술 이야기를 한상 가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